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이게 무슨 종말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문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꿔버릴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는 사건, 바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요,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블랙홀의 사거리 지평선에 비유하는데 딱 맞아요. 한번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1965년에 통계학자 I.J. 굿이 남긴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최초의 초지능 기계는 인류가 해야 할 마지막 발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가 알아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걸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 연쇄 반응의 끝은 우리 상상 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들리는 미래에 아주 구체적인 연도 2045년이라고 딱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죠.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담한 예언을 한 걸까요? 그냥 찍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그 논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즈와일의 예측은 점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확고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1, 2, 3, 4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2, 4, 8, 16 이런 식으로 굽절로 불어난다는 거죠. 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그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피드백 루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좀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할까요? 그렇죠. 훨씬 더 똑똑한 다음 세대 컴퓨터를 설계하겠죠. 그럼 그 더 똑똑해진 컴퓨터로는 훨씬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전 속도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의 무서운 힘이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떤 기술이든 결국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든 성장은 언젠가 멈추게 마련이죠. 커즈월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 컴퓨터에 쓰던 진공회관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뭐가 나왔죠? 바로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도 한계에 오니까 그걸 뛰어넘는 집적회로, 즉 반도체 칩이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 S커브가 끝나갈 때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체적인 기하급수적 성장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커즈와일이 내놓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2029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때가 되면 인간 수준의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데, 그로부터 불과 16년 뒤인 2045년에는 기계의 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바로 그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에이, 그냥 한 미래학자의 재미있는 상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 이 무서운 가속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쯤에서 IT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잠깐만요. 반도체 성능의 기준이었던 무어의 법칙은 이제 끝났다고들 하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무어의 법칙은 아시다시피 24개월, 즉 2년에 2배씩 성능이 좋아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AI를 훈련시키는데 들어가는 컴퓨팅 성능은요, 3.4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3.4개월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가속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0만 배. 네, 30만 배요.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 양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커주아일이 말했던 가속이 가속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의 AI 알파볼드2가요.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계의 최고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단 30분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던 엄청나게 비싼 실험이 필요했던 문제를 그냥 컴퓨터 계산만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하나 푼 게 아니라 과학을 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사건입니다. 자, 좋습니다. 가속이 현실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를 특이점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륙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나타날까요? 이 주제를 두고 싸우는 거물급 사상가들의 의견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레이 커즈와일은 점진적 상승을 말해요. 인간과 기계가 천천히 하나가 되면서 아름답게 통합될 거라는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반면에 버노빈지나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들은 빠른 이륙을 경고합니다. AI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능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자칫하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통제불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죠. 물론 특이점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반론도 많습니다. 일단 어떤 성장이든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전기 같은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도 있고요. 또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의 AI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진짜 세상 물정을 아는 상식이나 이해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AI가 얼마나 빨라지냐, 위험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AI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요, 어쩌면 기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진리를 찾아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싼 장비로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의 계산만으로 증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우주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문법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이론 OPS입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아는 길이, 질량, 시간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했다는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과학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언어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통합 언어라는 게 왜 AI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물리 법칙을 어기는 엉뚱한 답을 내놓지 않도록 세상의 기본 규칙을 알려줄 수 있고요. 둘째, 블랙홀의 중심처럼 기존 과학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무한대의 영역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AI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굳이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그게 진짜 맞는 답인지 수학적으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특이점으로 가는 길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어떤 언어로 AI에게 이 우주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산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쩌면 미래지능의 향방은 바로 이 존재의 문법을 누가 먼저 완벽하게 해독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